자, 간이가세 마지막입니다. 간이가세 제도 밑줄 쫙. 예, 이거는 뭐 객관식에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닌데, 예, 간이가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하면 부가세가 수업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과세다라고 해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 사업자. 이걸 왜 구분해 놨냐면은 간이 과세자는 거기 보세요. 이게 요번에 바뀐 내용인데, 간이 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 규모가 영세자가 의 사업자의 보호와 납세 편의를 위해 매출도 작아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밑줄 보세요. 연간 수입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개인자를 넣어주세요.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법인이 아니다. 개인 사업자. 이 작년까지만 해도 4,8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요번에 바뀌었죠.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여기를 간이과세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간이과세자는 자, 요 구조가 아닙니다. 약간 다른 구조로 신고를 합니다. 자, 간이과세 제도의 특징, 그게 특징 동그라미 치고. 자, 기억.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밑줄 보세요. 공급 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밑줄. 거기서 공급 대가의 갈로 열고 닫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갈로 열고 닫고. 자, 요걸로 해봅니다. 요 차이점이 뭐냐? 요거는 일반 과세자. 자, 매출 15만 원이죠. 15만 원에 10% 15,000원. 그래서 매입세 만 원을 공제하고 납부세 5,000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예상하냐면 여기서 매출, 자 여기 보면은 얼마? 요걸로 해서 얼마? 16만 5천 원. 여기서부터 다르죠.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 가지고 하죠. 공급 가액 가지고 계산하는데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로 계산. 여기다가 자, 일반 과세자는 저기서 곱하기 세율이라죠. 이거는 곱하기 부가율이라는 것을 먼저 해줍니다.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우리 책 218페이지 보세요. 218페이지 보면은 가운데 표 있죠? 니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부가가치율이 있는데 표가 2개 있는데 이제는 우리 밑에 거 봐야 되죠. 이제 우리 밑에 거 봐야 돼요. 밑에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뀐다 이래 돼 있죠. 예, 소매업 슈퍼죠. 소매업, 판매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쩌고 저쩌고 20%, 숙박업 25% 이렇게 업종별 부가율을 정해놨습니다. 소매업이 15% 돼 있네. 15%를 계산해 볼까? 예, 부가율 15%. 여기다 곱하기 10%. 이러면 뭐가 되느냐? 납부세가 돼요. 매출세가 아니고, 그죠? 납부세가 돼요. 계산하면 75. 납부세. 여기서 이제 매입세를 또 공제합니다. 다르죠? 좀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공제하는데 이건 납부세에서 매입세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또 차가감 납부세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매입세 얼마죠?
만 원? 만 원 빼는 거 아닙니다. 만 원 빼면 마이너스죠. 저도 똑같이 계산한 게 얼마? 11만 원. 매입세도 계산을 그냥 얼마? 11만 원. 곱하기 부가율 15% 곱하기 10%. 납부세.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다릅니다. 뭘로 계산한다? 공급대가. 매출세도 공급대가 가지고 부가율을 곱해줘. 여기 특이하죠? 이거는 마찬가지죠. 부가율을 곱해줘. 거기다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215페이지 보세요. 그럼 215페이지 보면은 다시 간이가세 제도의 특징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간이가세자인 납부세액은 뭐라 한다?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죠. 그걸 곱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니은. 매입세 공제는 밑줄 보세요. 매입세 공제는 매입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밑줄 바로 요거 이거 원래 매입세액이 얼마죠? 만 원이잖아. 일반 과세자는 만 원을 다 공제해줘. 공제받죠. 근데 얘는 만 원 중에서 얼마? 1650원만 공제받습니다. 전액 공제받지 못한다. 바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0.5%를 공제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계산서 받았으면은 그 받은 금액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그 다음 뒤끝. 자, 특이하죠? 밑줄 보세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자, 보통 법인기업은 어떻게 하죠? 법인기업은 6개월에 한 번 하죠. 그죠? 6개월에 한 번입니다. 개인기업도 마찬가지. 근데 법인은 6개월에서도 한 번 더 하죠. 예정신고기간. 그죠? 간이가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이 됐죠. 원래는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발급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라.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라. 밑에 기업 니은은 뭐다? 기업과 니은은 발급할 필요 없다. 그냥 영수증 발급해라. 기업과 니은일 때는 영수증 발급하고 그 외일 때는 발급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라. 자, 기업에 간이가세자 중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 대가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 맞죠?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은 그냥 간이 영수증 발급해라. 자, 올해부터 8천만 원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4,8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4,800만 원 미만이면은 그리고 신규 사업자면 간이 발급해라.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마라. 그 다음 니은의 소매,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여객, 운송업 등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건 뭐야? 주로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자. 그죠? 최종 소비자랑 주로 거래하는 자는 영수증을 발급해라. 뭐가 쓸데없 요번에 지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면 발급해라 이로 되어 있죠. 갈로 안에 요구하면 발급해라.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괜찮습니다. 예. 요번에 바뀌어가지고 아직까지 덜 다듬어진 것. 간이가세자는 작년까지는 4,800인데 올해부터 8,000.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계산서 발급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발급해. 그러나 기업리은은 아직 발급 안 해도 돼. 간이가세자 적용 대상자 돼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맨 밑에 밑줄 끄면 됩니다. 아까도 밑줄 끄면 뭐죠?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밑줄. 여기서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은 간이가 될 수가 없다.
한 장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적용 배제 밑줄 이런 자들은 간이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 간이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여기에서 내 간이가세 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삼산동에 사업장이 하나 생긴 거야. 생기는데 거기가 일반 과세자야. 장사가 잘 된대. 나온 거야. 부동산에 넣은 거야. 사장이 몸이 아파서 장사 못 하겠대. 홀 내가 인수할게. 이래 되죠. 내가 지금 현재 여기 간이 사업자 하고 있는데 그 일반 과세자를 인수한 거야. 그럼 여기도 간이가 안 됩니다. 여기도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니은 둘 이상 사업장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자 내가 여기서 간이를 하고 있어. 저쪽에 삼산동에 또 할 거야. 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가지고 매출이 8천만 원 초과 돼버린 거야. 둘 다 일반이 돼버립니다. 뒤끝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광업, 제조업, 도매업 이런 자들은 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직원들을 써야 되죠. 직원들을 쓰면 한두 명 써? 여러 수십 명 써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 물건 하나 잘 팔면 8천만 원 초과됩니다. 그 다음에 C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 다음에 D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뭐냐면은 국세청에서 경험치가 있는 거야. 경험치. 국세청의 경험치를 보니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나 약사, 한의사, 수의사 이런 자들은 간이가 될 수 없더라. 연매출 8천만 원 다 초과더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간이 안 돼 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리얼에 과세 유형장수와 부동산 임대사업자 4,800만 원 이상인 과세 유형장수는 나이트클럽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간이가 될 수 없죠. 부동산 임대사업자 4,800만 원 초과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이가 될 수 없다. 요 부분도 리얼도 요번에 들어온 겁니다. 아직까지 간이가세자는 아직까지 조금 거칠다. 덜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과세 폭이란 말이 있네. 우리 폭이라는 거 있었죠. 면세폭이 있었습니다. 면세폭이 몇 년 내로 못 들어온다? 3년 내로 못 들어온다. 면세사업자는 좋죠. 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그런데 수출할 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하죠. 3년 내로 못 들어오고. 간이과세 포기도 있습니다. 217페이지. 간이과세 포기돼 있죠? 그럼 뭐야? 3년 내로 못 들어옵니다. 일반 과세자처럼 이것처럼 이제 부가세 신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따박따박. 근데 간이과세는 부가세 신고 아까 1년에 한 번 한다 했죠? 얼마나 편해? 대충 해도 되고, 그죠? 그 간이과세 포기가 되는 겁니다. 3년 내로 못 들어옵니다. 넘어갑니다. 218페이지 메뉴에 과세 표준 되어 있죠? 과세 표준 여기 보세요. 일반 과세자는 과세 표준이 뭐죠?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었는데 간이과세자는 과세 표준이 뭐죠?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까 봤죠? 자 밑줄 보세요. 30만 원 미만이거나 밑줄 세금을 계산했는데 부가세가 30만 원 미만이야. 세금 내지 마라. 안 내도 된다. 됐죠? 그 다음에 219페이지 납부 의무 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라 돼 있죠? 밑줄 보세요.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밑줄 두 가지가 있죠. 계산했는데 30만 원 미만이야. 납부하지 마.
됐죠? 납부하지 마. 그 다음에 작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야. 납부하지 마. 납부할 금액이 있더라도 납부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간이가세도 끝났습니다. 특이한 거 간이가세제는 환급이 없습니다.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뺐는데 마이너스다. 환급 없습니다. 이걸로 간이가세 끝.